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작고 귀여운 홈서버와 친해지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단내 C샵으로 웹 개발자를 하다가 지금 이제 홈서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알랩 클라우드 메이트라는 회사에서 MSP 엔지니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컴퓨터 조립 같은 거를 이제 취미로 하다가 이제 홈서버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냥 이제 직무도 바꿔보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면서 소매 넣기도 해가지고 이제 지인들의 홈서버를 강제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홈서버도 매니지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젠다는 이제 홈서버를 처음 시작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자 하고, 그 뭔가 이렇게 구축하거나 이런 가이드 같은 내용보다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뭐 원래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들지 않도록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서버가 뭘까요? 그 서버라고 이제 정의를 일단 보면은, 서버가 이제 뭐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매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홈서버는 이제 그 서버들을 이제 그냥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냥 그게 홈서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별거 없고 그냥 24시간 동안 컴퓨터 그냥 켜두고 그 어떤 서비스 그냥 배포해두고 접근할 수만 있게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작지만 서버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서버에 대한 그 장비는 어떤 걸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냥 컴퓨터면 다 됩니다. 사실 저희가 쓰는 그냥 가정에서 쓰는 062도 그 하나의 컴퓨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홈서버를 시작할 때 062를 간이 나스로 USB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나스로 시작하시거나 또는 미니 PC 같은 걸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운영체제 크게 윈도우랑 리눅스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리눅스 배포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가상화나 이제 뭐 이런 솔루션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프록스목스라는 그 데비안 베이스를 하고 있고, 그 케모라는 오픈소스 가상화 솔루션을 같이 쓰고 있어서 이제 이 OS 하나만 설치하면 이제 그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VM이나 컨테이너를 구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록스목스란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도 실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웹 GUI 툴로 이제 서버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서버를 그러면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게 좋을까? 이걸 왜 하는지 일단 보면은, 저희가 보통 아이폰 쓰시면은 아이클라우드 뭐 자동으로 쓰게 되죠. 5GB 무료로 또 제공되고, 또 학교나 뭐 회사에서 이런 구글 드라이브 또는 네이버 마이박스 이런 거 쓰시면 이제 용량이 제공돼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사진 같은 거 관리하실 텐데, 또 AWS나 애저나 뭐 GCP 이런 클라우드사 또 제품을 쓰면은 저희 뭐 VM 같은 거 생성해 가지고 어떤 내 서비스 같은 거를 또는 내 회사 서비스를 배포를 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또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게 좀 약간 기업이면은 몰라도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홈서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비용을 적게 최적화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직접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보통 홈서버로 뭘 하면 좋을까를 보면은 사진 서버를 직접 구축해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클라우드 쓰시는 게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이미치라는 구글의 포토와 같은 오픈소스를 직접 홈서버에다가 구축을 해두고 저희가 휴대폰에도 이미치라는 어플을 깔고 제 서버 주소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클라우드는 이제 각자만의 홈서버가 되겠죠. 사진이 이제 올라가고 동기화되고 이제 백업도 자동으로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나스이자 뭐 일정 같은 것도 통합적으로 약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내 개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서버에다가 쉽게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솔루션이라 요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해서 내가 컴퓨터로 소장을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컴퓨터를 항상 매번 켜고 USB로 해서 또 휴대폰으로 뭐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젤리핀 같은 또 플렉스 같은 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가지고 이제 서버에서 나만의 넷플릭스를 구축하면 쉽게 이렇게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워드프레스나 뭐 여러 가지 IoT를 관리한다든지 뭐 게임 마크 서버 이런 걸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나만의 이제 AI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연산시키고 학습시키고 해서 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홈서버가 되게 활용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도커라는 개념이 안 나왔을 때는 일일이 다 설치를 하고 VM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지만 이제 그 위에다가 프록스목스 위에다가 VM으로 뭐 우분투 같은 걸 설치하고 또 도커를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각자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배포를 할 수 있고 도커 컴포즈로 도커 파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미리 해두면 이제 그 배포 한 번의 명령어로 일관된 그런 서비스 동작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장점인데 굉장히 홈서버를 하게 되면 약간 당연하게 약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저희 AWS나 뭐 이런 데서 클라우드를 유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홈서버가 우분투랑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배포를 한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개발 환경이나 이런 그냥 작업 공간 이런 것도 다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또 맥북 같은 유저분들은 이제 맥북을 쓰실 때 뭐 윈도우에서 좀 아직까지도 조금 불편한 윈도우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기가 홈서버가 있으면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서 맥북을 쓰지만 이제 윈도우에 필요한 기능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그냥 쓰기만 하면은 이제 뭐 무슨 대참사가 날지 모르죠. 사실 많이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제 그 서비스가 뭐 문제가 없길 바랄 수만도 없고 그냥 저희가 그냥 이렇게 굴리기만 해서는 사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일단 백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을 한번 손실해서 잃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업을 안 해두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되돌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홈서버 구성하실 때 최소 2개 이상의 이제 물리적인 디스크 장치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하나는 서비스용, 하나는 백업용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이제 스케줄링을 걸어가지고 백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321 백업 전략이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3개 이제 복사본 이제 2개는 서로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하고 하나는 아예 오프라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다 끊긴 상태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런 재해 상황에서도 뭐 랜섬웨어 공격에서도 다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라 이런 식으로 백업을 전략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프록스목스에도 이런 백업에 관련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유명한 가상화 솔루션이 VMware가 꽤 유명하죠. 근데 이제 VMware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그 상용 서비스 쓰면은 이제 좀 백업 기능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프록스목스는 오픈소스이고 무료이면서 이런 백업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내가 뭐 따로 이렇게 수동으로 백업하지 않아도 일단 그 일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백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백업을 계속 만들면은 용량이 많이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그 보존 횟수를 몇 개로 제한할 것인지 이런 룰도 선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고를 보실 겁니다. 그 HTTPS를 안 써가지고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나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공격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HTTPS를 안 쓰고 그냥 단순히 HTTP 통신으로만 하는 웹페이지에서 이런 패스워드나 그 신용카드 이렇게 정보를 쓰면은 그냥 평문 그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 HTTPS 그러니까 SSL 인증서를 발급을 해야 이 암호화 처리된 상태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이 프록시 서버를 두면은 좋다는 것인데, 이제 내부에 어떤 서비스나 VM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VM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제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관리 포인트도 그렇고 약간 좋지 않아서 리버스 프록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할 때는 이제 엔진엑스나 이제 뭐 그 아파치 같은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런 세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복잡하고. 근데 이제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얘는 그 앞서 말한 SSL 인증서와 이제 그 리버스 프록시 형태를 다 모두 구축을 하면서도 그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캐싱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서, 그래서 무료로 이것도 도커를 쓰면은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홈서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커뮤니티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냥 웹 GUI로 클릭으로 다 리버스 프록시도 할 수 있고, 레츠 인크립트 재단에서도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또 이렇게 서버를 안전하게 또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외부에서 서버 들어갈 때 그냥 22번이나 3389 그러니까 SSH나 RDP를 직접적으로 통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면 외부에서 뭐 무차별 공격이 들어오고 하면은 뭐 쉬운 패스워드 쓰면 이게 다 연결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당하고 이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 좋지 않고요. 그래서 VPN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구축하실 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처음 해보면. 그래서 네트워크적인 개념도 좀 알아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테일스케일이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로 이제 그냥 가입만 하면은 100대 호스트 디바이스까지 에이전트를 설치해 두면 그 와이어가드 엔진을 써가지고 쉽게 그냥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솔루션이고, 와이어가드도 기존에 나와 있는 뭐 L2TP나 오픈 VPN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보안에 강력하다라는 또 최근에 나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로 뭐 이런 외부 환경에서 이렇게 내 서버에 접근할 때는 와이어가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와이어가드에 로그인만 돼 있으면 내 장치에 대해서 별도로 그 그 텔스케일에서 쓰는 그런 IP를 따로 하나 발급을 받고 그 IP를 써가지고 제 서버에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뉴렐릭이라고 해서 이제 내 서버에 그런 상태가 지금 어떤지, 메모리 뭐 CPU를 많이 쓰고 있는지, 뭐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내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 유저에서도 100GB 정도의 데이터 송수신, 매트릭을 송수신할 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서버 한 대당 월 30GB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3대 정도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서버가 뭔가 내 서버가 다운이 되면 서버도 어쨌든 내가 다운됐구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록스목스에다가 뉴렐릭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웹훅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슬랙이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내 서버 상태가 서버가 뭐 안 된다, 다운됐다, 뭐 CPU가 메모리가 지금 너무 많이 찼다 이런 것들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일로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내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뭐 따로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걸 구성을 해보는 것도 저희 뭐 홈서버를 고도화하는데 꽤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홈서버에서는 IP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이제 이런 그 DNS를 관리하는 업체 중에 이제 그 API를 제공을 하고 API로 그 DNS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면 또 그냥 명령어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API 토큰을 미리 발급을 받아두고 내 서버가 1분 동안 체크를 해서 내 공인 IP가 뭔가 바뀌었어 감지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 API 클라우드 토큰 받아둔 거를 이제 자동으로 적용을 해서 IP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자동으로 복구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IP는 많이 바뀔 일은 없는데 보통 건물에 정전이 됐다든지 그래서 공유기까지 같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 때 그러면은 무조건 공인 IP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이때 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작은 팁으로 넣어놨는데, 저희 보통 그냥 IP타임 같은 공유기를 그 한국에선 그래도 많이 쓰고 있죠, 가정에서. 그래서 이 IP타임 공유기는 좀 옛날 거 말고 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면 이 국가 차단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디폴트가 꺼짐인데, 홈서버 하실 때는 한국만 허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 국가는 다 차단을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공격 들어온 거 보면은 다 한국은 잘 못 본 것 같고요. 다 약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그 좀 생소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SSH 22번 포트를 디폴트로 열어둔다든지 RDP 이렇게 개방한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패스워드 이런 것도 그냥 잘 알려진 거 쓰지 않고 또 뭐 팸키나 뭐 이렇게 공개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좀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냥 내가 홈서버를 시작하겠다 했을 때 그냥 서버 한 대 두고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걸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 되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포트 포워딩 해가지고 내 서버에도 들어가고 서비스도 이렇게 들어가고 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고도화를 좀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죠. 그 뭐 일단 프록스목스를 써서 VM별로 가상화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로 SSL 인증서도 쉽게 클릭으로 다 그 갱신 또 받을 수 있고 자동 갱신되거든요. 그리고 또 도커 써서 컨테이너로 완전 격리된 환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배포를 하고 이제 백업도 다 할 수 있고, DNS 이제 주소도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되고 IP 주소도 업데이트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으로 이제 서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나오고,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테일스케일 같은 걸로 이제 VPN 서버도 뭐 구축 안 했는데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치면서는 이제 제가 내용을 많이 적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 더 많은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다 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일단은 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그 뭐 도커를 쓰면은 뭐 큰 장점인지 이런 내용도 다 뺐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홈서버를 시작을 하면은 저도 직무를 아예 바꿔버린 것처럼
또 계속해서 스스로 구축해서 이제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항상 그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 관리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쳐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정으로 삼아서 이제 홈 서버를 자기 집에 하나씩 이렇게 들여서 키우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 링크드인이나 이메일 주소가 그쪽으로 저한테 뭐 문의를 주셔도 편하게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 공개된 곳에서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욱 발표자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은 8분 동안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일단은 공유기 쪽에서 DDNS 기능을 제공하면 이런 클라우드 플레이어 API 없이도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그게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바꿨냐면 도메인을 따로 일단 사게 되었고요. 사게 되면은 좋은 점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example.com이라고 있으면은 이제 앞에 서브 도메인으로 뭐 photo.example.com, nas.example.com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DDNS를 쓰면 이런 것까지 제어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봤고요. 확실히 저는 공유기를 지금 뭐 IP타임 것도 쓰다가 뭐 아수스 것도 쓰다가 시놀로지도 쓰다가 계속해서 이젠 오픈센스로 아예 구축형 라우터로 바꾸다 보니까 그 종속성을 좀 떨쳐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돼서 이따가 끝나면 제가 같이 물어보면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LXD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프로스목스를 사용한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LXD 말씀이시나요? 네. 제가 일단 LXD를 잘 써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VM을 먼저 학습할 때 스타트로 가져가서 지금 컨테이너보다는 일단 VM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LXD에서도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홈서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조금 가장 크게 발생했던 이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확실히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가 가장 큰 그거였고요. 제가 보안에 대해 개념이 없을 때 그냥 RDP로 테스트 1, 2, 3, 4 어드민 권한 다 주고 윈도우 서버를 포트 포워딩을 그대로 다 열어놔서 제 서버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곤혹스럽고 새벽이었는데 그걸 알아차린 게 너무 괴로웠고요. 두 번째가 아마 디스크가 장애 나가지고 레이드를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뭔가 동작하지
뭐 앙커나 파티션 같은 거를 이제 뭐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전기세 궁금합니다. 아, 네. 약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항상 주변에서도 전기세를 많이 물어보셔서 전기세는 사실 저는 그냥 솔직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원룸에서 살아서 한 전기세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뭐 보통 기본적으로 평균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다른데 미니 PC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원, 2,000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뭐 좀 크게 아예 내가 진짜 서버 메인보드가 아니고 그냥 일반 PC용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는 컴퓨터로 굴리면 해봤자 한 10,000원 내외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80포트랑 433포트 막히신 적 있으신가요? 따로 막힌 적은 없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참고로 SK 브로드밴드에서 그 유선 동축 케이블로 이제 TV 보는 거 인터넷 사용하면은 걔는 80포트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KT를 써왔었는데 아직 그런 문제를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네. 네, 또 요즘같이 더운 날에 컴퓨터 발열은 어떻게 잡아주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 중에 네. 서버가 한 2번은 내려가가지고 네. 이제 집에 서버가 돌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지금 집에 서버 총 3대 정도 있고 또 본가에는 서버 한 4대 정도 이렇게 돌리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열기가 숨이 막혀서 사우나 온 것 같이 진짜 에어컨을 안 틀면은 못 견딥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서버 스케일을 지금 하드웨어를 열이 많이 나는 상태로 지금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미니 PC 같은 걸로 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영향은 안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스케일은 키워놔서 그냥 좀 열이 많이 나는데 내가 너무 집이 덥고 좀 그래 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보드에서 직접 바이오스에서 터보 부스터 같은 옵션을 끈다든지 이제 클럭 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프로그램스에서 VM 생성할 수 있는 것과 도커에서 비슷한 기능을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서비스를 프록스목스 VM으로 각각 서비스만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도커 컨테이너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VM 내에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 프록스목스의 LXC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프록스목스 내 VM에서 도커 넣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방식이고 네. VM은 그냥 프록스목스 V 내에서의 VM을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하냐 말씀이시죠? 일단 저는 그 둘 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VM을 올리고 도커를 깔아서 아무래도 그 컨테이너 환경을 한번 써보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도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커를 좀 충분히 써보면 내가 그냥 쉽게 공수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도커를 일단 해서 컨테이너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VM의 코어스 할당과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양을 사실 좀 그 사비를 좀 많이 태워가지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좀 작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작게 잡아서 부족하면 늘리자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낭비되는 자원이 최소한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리눅스 같은 거 배포할 때는 보통 뭐 2코어 뭐 램 1, 2기가 정도로 배포를 했다가 이제 뭐 좀 서비스 사용량이 많아져서 이제 점점 이렇게 느려진다든지 이런 걸 체감이 되면 조금씩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핀마이크가 꺼졌는데
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립적으로 그냥 구성을 해서 쓰다가 이제 따로 나스 같은 것만 이제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제가 서버를 최근에 여러 대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프록스목스도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쿼럼 같은 것도 이제 개념을 공부하면서 좀 맞추려고 하고 있고,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공유 스토리지 이런 것도 좀 계산 또 생각해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프 같은 스토리지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비가 또 그 텐지를 광 케이블로 해야 돼서 또 그것도 장비를 지금 사놔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